내 자극, 내 자극을 통해서 내 자극 특정 위치의 뉴런들을 전기 자극으로 자극해서 생각이나 지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와일드 펜펠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자극, 의식에 대해서. 의식 영어 해설은 광역 작업소 이론, 정신적인 내용 전체에 걸친 광역 작업소에 진입하는 것이 허가될 때에 비로소 의식이 된다. 렘 수면이라. 렘 수면, 눈이 감긴 채로 빠르게 움직이는 렘은 빠른 눈 운동 수면 단계. 렘 수면은 하룻밤 수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주로 저녁에 가까운 전반기보다 새벽에 가까운 후반기에 발생한다. 대다수 일반인은 꿈을 렘 수면과 관련 짓지만 꿈은 다른 수면 단계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렘, 감긴 채로. 보조 운동 영역, 이마 여부의 일부이며 식물 상태, 심한 뇌 손상 여파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임펄스가 시냅스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한 뉴런의 축삭돌기와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의 틈을 건너감으로써 두 뉴런들 사이의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앞 이마 옆과 마루 옆 연결망, 양안 경쟁, 양쪽 눈 각각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어서 의식적 지각이 두 이미지 사이를 오가게 만드는 실험이다. 의식의 신경, 자기보기 경험, 준비 전위, 운동을 실행하겠다는 자발적인 결정보다 먼저 나타나는 듯한 퀼리아, 의식적 경험의 고유한 속성들을 대략적으로 가리키는 철학 용어. 통합정보이론, 수학적 이론인 통합정보이론에 따르면 의식적인 경험은 내가 다량의 정보를 통합할 때 발생한다. 혼수, 중대한 의식장애를 말한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The hard problem. 물 같은 뇌에서 어떻게 포도주와도 같은 의식이 발생하는 걸까? 아무도 모른다, 아직까지는. 일부 학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생물학의 역사에서 벌어졌던 생기로운 논쟁에 빗댄다. 대체 왜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과 같은 물리적 과정이 의식적 경험을 동반할까? 바로 이것이 뇌의 작동을 설명하려 할 때 부딪히는 쉬운 문제와 구분되는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와 이 문제는 몇백 년 전부터 불거졌지만은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초기의 이원론 사상가들은 우주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양분했다. 1990년대에 이르렀어야 데이비드 첼머스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로 명명이 되어졌다. 철학적인 좀비 문제도 어려운 문제와 파생된다. 철학적인 좀비는 모든 행동에서 실제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적 좀비의 내면에서는 의식적인 경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식을 정의하는 최선의 방법은 의식이란 경험의
미가공 본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기능을 통해서 의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잠과 꿈에 대해서. 우리는 일생의 약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그리고 꿈꿀 때를 제외한 수면 기간에 우리는 의식이 전혀 없다. 심지어 촛불이 같은 미미한 동물도 잠을 자지만 돌고래를 비롯한 일부 동물들은 뇌의 양쪽 절반이 번갈아 잠을 잔다. 잠은 정리하다. 우리는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이튿날 고생한다. 너무 오래 잠을 못 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가 잠드는 과정에서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 평소 깨어있을 때의 빠른 전기 활동은 잦아들고 피질 전체에서 느린 파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각 입력은 거의 모두 봉쇄되고 팔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는 차단되어 우리가 꿈속에서 하는 동작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막는다. 그럼에도 뇌의 활동은 깨어있을 때와 거의 다름없이 활발하다. 일반적으로 수면은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는 세 단계들과 렘 수면 단계로 구분된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 활동은 깨어있을 때와 유사하며 거의 모든 꿈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이 전날 형성된 기억을 고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수면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농도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믿는다. 꿈은 더 큰 수수께끼다. 브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더 최근의 한 이론에 따르면 꿈은 내가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이해하는 과정일 뿐이다. 꿈. 의식은 정상적인 의식과 다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기괴한 사건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아를 알아채는 정도가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느낌을 갖지 못한다. 이 특징들은 꿈꾸는 동안에 앞이마 옆 피질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렘 수면 단계에서만 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파 수면 초기에 깨어난 사람들도 흔히 꿈을 꾸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니 이들의 꿈은 움직임이 적고 정지 화면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자아 캐릭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잠과 꿈. 꿈에 대해서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 DNA 구조를 연구한 공로 샌디에이고 이런 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어쩌면 프랜시스 크릭은 제임스 왓슨과의 공동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인물로 가장 유명할 것이다. 이들은 분자 생물학계의 존 레넌과 폴 맥카튼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프랜시스 크릭은 과학 이론가로서 찬란한 경력을 쌓으면서 위대한 지성 또 연함은 명의 현역에도 벅찬 성과들을 추구했다. 그의 관심의 가닥들은 말 그대로 DNA 이중나선 속에 가닥들처럼 탄탄하게 응축되어 있다. 또한 그의 삶은 지적인 측면과 활동장소의 측면 모두에서 거대한 객변으로 대표되며 그의 연구는 한편으로 엄밀한 과학, 다른 한편으로 통찰에 기초한 상상력의 도약으로 이루어진 멋진 조합이다. 늘 시을험가라기보다는 이론가였던 클릭의 가장 큰 재능은 패턴과 연관성을 식별하고 세부를 놓치지 않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 분야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있다. 통찰력이 있군. 예? 의식의 신경상관항. 예? 즉각 이렇게 에닐세스 뇌 활동은 의식적인 경험과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의식이 설명된 것일까? 뇌폭풍 NCC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의 큰 문제 하나는 실험에서 오직 의식적인 경험만 변화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실험자는 X를 의식하면 그 의식적인 경험을 말로 또는 버튼을 눌러서 알린다. 따라서 이 반응에 필요한 주의 집중, 기억, 행동을 통한 보고에 관여하는 뇌 과정들과 NCC를 구별해내기가 어렵다. 의식의 신경 상관항이라 뉴럴 릴레이츠 오브 의식 컨션스. 널리 쓰이는 의식 탐구 방법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인 뇌 활동과 의식적인 뇌 활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면과 꿈을 비롯한 다양한 의식 상태를 탐구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집이나 얼굴을 보는 등의 다양한 의식적인 경험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양안 경쟁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한눈에는 한 이미지, 이를테면 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눈에는 다른 이미지의 얼굴을 보여준다. 내가 이 양면적인 감각 입력을 단일한 이미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실험자의 의식적인 경험은 집과 얼굴 사이를 오간다. 그 의식적인 경험이 집일 때의 뇌 활동과 얼굴일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하면 집, 얼굴 의식의 신경 상관항 NCC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프랜시스 클릭은 DNA의 구조 발견한 인물과 동료 크리스토퍼 코흐는 NCC를 특정한 지각 하나를 함께 산출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신경 메커니즘들로 정의했다. 현재의 실험들은 이 정의에 부합할 정도로 상세한 영상을 아직 산출하지 못한다. 특정 뇌 구역들 또는 특정 유형의 뇌 활동들이 의식과 상관되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것들이 의식의 충분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뇌 과정들도 의식에 관여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 연구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아내었다. 예컨대 의식은 일반적으로 앞이마 옆과 머리 옆에 걸쳐서 분포하는 여러 피질 구역들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또한 상위 뇌 구역들에서 감각 구역들로 향하는 하향 연결들도 의식에 필수적이다. 하면서 체화된 의식 임의의 광경에서 체화된 의식 임의의 광경에 대한 의식적인 시각은 특정한 몸을 소유하고 그 몸을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자명한 듯도 하지만은 실은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체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풍부하게 있다. 어느새 고전적인 실험이 된 고무선 착각 실험에서 연구자가
피실험자의 진짜 손과 가짜 손을 동시에 때리면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가짜 손을 주목하게 만들면 피실험자는 가짜 손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경험한다. 이는 내가 세계의 어떤 부분이 자신의 몸에 속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다양한 감각들과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당신이 안타깝게도 사지 하나를 잃는다면 그 사지에서 오는 감각은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쩌면 그 감각을 계속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역시 내가 신체의 모형을 구성하며 그 모형은 때때로 물리적인 신체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신 연구들은 이 관점을 더 심화했다. 가상현실, 머리에 정착하는 카메라, 다중감각 자극, 신체 이탈 경험에서 나온 통찰들을 영리하게 조합하여 연구자들은 피실험자가 가짜 손뿐 아니라 가짜 몸 전체를 촬영된 혹은 가상적인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자기 보기 경험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 내 신체의 모형은 마루옆 체감각 피질, 관자 마루옆 척파부를 비롯한 여러 뇌 구역들에 의존한다. 이 구역들이 손상되면 기이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예컨대 신체 망상분열증. 이 증상 환자는 자기 신체 일부가 자신의 것임을 부정하고 때로는 그 일부가 타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지 절단 욕구. 완전히 건강한 사지를 절단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날 수가 있다. 환자의 모유랑이 손상되거나 전기로 자극당하면 신체 이탈 경험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신체 이탈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건 뭐 재배를 아무것도 안 했네. 재배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림을 보고서 그렇지. 자, 의식과 통합이라. 의식과 통합. 의식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들은 다양한 뇌구역들의 신경활동을 통합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신경학자들은 믿는다. 광역작업소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정신적인 내용, 생각, 행위, 의도, 광역작업소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한 의식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진입하면 광역작업소는 그 내용을 뇌 전체에 전달하여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행동 제어에 쓰이게 만든다. 이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연극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그 비유에서 정신적인 내용은 무대 중심에서 조명을 받을 때만 의식이 된다. 그럴 때 그 내용은 관객의 눈에 띌 또한 관객의 상호작용할 수 있다. 통합정보 이론도 연결망을 중시하지만 이 이론의 출발점은 모든 의식적인 경험 각각이 유일무이하다는 가능한 모든 경험들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발생한다. 임의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소리, 시각적인 이미지, 생각, 감정은 함께 결합하여 단일한 의식적인 장면을 이루는데 의식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된다. 통합정보 이론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와 통합의 조합을 수학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경험되는 의식의 수준에 대응해야 한다. 통합된 정보의 양은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크고 꿈 없는 점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작아야 한다. 폭풍. 내 영상화 실험들의 앞이 마의 피질과
마르의 표절이 의식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며 어쩌면 광역 작업소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구역들이 의식 자체를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실험자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주의 집중, 기억, 의식적인 경험의 구두 보고 등을 담당하는 것인지 판정하기가 어렵다. 판정하기가 어렵다.